안녕하세요. 대장저거래의 최고수 김선상 대표입니다. 자, 저번 주에 대한민국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또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국내 지수, 지수는 연락이 올라가고 저번 주에 제가 좀 강력 매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8,900. 근데 이제 뭐 오늘부로 9,000을 넘어갔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솔직히 요즘 좀 재미는 없어요. 지수는 9,000포인트인데 왜 그러냐? 뭐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투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속된 말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다. 요즘 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뭐 대장주들 콕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들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유땡땡에서 방송을 하고요. 또 저녁에 9시에 또 대장주들을 찍어서 분석을 해드려요. 거기서 또 얘기한 것들이 또 저번 주에도 여기서 얘기했던 게 대박이 터졌어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많이들 오시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그래도 작년부터 화랑을 보이다 보니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절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채팅이 들어오거나 텔레그램 뭐 들어오라, 전부 다 사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 이름을 걸고 뭐 저도 그런 거 운영을 안 합니다. 절대로 1대1 이렇게 저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로지 TV하고 얘기했듯이 이제 무료 방송은 유땡땡을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방송과 진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시청들 하시고요. 자, 이제 또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는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야, 오늘 270만 원 갔어요. 뭐 하이닉스 목표가를 대부분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상향을 했고 올해도 뭐 300만 원을 다 훌쩍 넘을 거라고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지수 9,000포인트를 오늘 넘겼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갔는데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더 강해요. 지금 저번 주 월요일 날 여기서 폭락하고 나서 지금 한 40% 올라갔고 삼성전자 한 20% 올랐어요. 두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4,000조에 육박합니다. 4,00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역사상 우리가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00조가 좀 넘는데 엄청난 돈이죠. 800조가 넘는데 거의 5배 수준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속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뭐 고점 시그널은 안 나왔지만 제가 저번 주에 추가로 이제 8,900을 더 가거나 9,000을 가더라도 저는 강력 매도하다. 그래서 저는 뭐 소신의 변함이 없어요. 이제 하이닉스가 300까지는 뭐 300만 원까지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강력 매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40만 원까지 더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두 종목의 흐름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9,000포인트인데 종목들은 안 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고 그다음 이제 뭐 요즘 거래 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거의 두 종목이 이제 빨아 당기는데 이달에 또 이제 ETF 상품인 신규 상장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 종목 삼성전자 ETF, 단일 종목 하이닉스 ETF 두 개가 또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지금 분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상품, 단일 종목 하이닉스 ETF, 단일 종목 삼성전자 ETF. 거기에 이제 시총 3위인 SK 스퀘어.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평가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수 상승 랠리를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뭐 왕따
저 장은 왕따. 특히 이제 코스닥이 왕따죠.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기 폭락할 때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제 단기 매매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 폭락했었어요. 그때 180만 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땡땡에서 10억을 질러라. 10억을 질르십시오. 돈 많으신 분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진짜로 돈 많으신 분들은 10억 질러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만약에 목표가 300만 원을 달성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폭락할 때, 폭락할 때 전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유땡땡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10억을 질르십시오. 지금 한 40%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매도 치라고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수는 뭐 10,000포인트를 만약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9,000을 달성했으니까. 근데 만을 가더라도 이제 종목들의 가격 매력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영업이익이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직도 증권사에서는 싸다는 얘기를 해요. 네, 이익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1,800조, 이제 삼성전자 2,000조가 넘죠. 그러니까 그래도 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뭐 이익이 수백조가 나니까 그럼에도 목표가를 올리는데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는 300만 원 가더라도. 하지만 싼 거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만약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작년까지는 저평가였어요. 완전 저평가였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300만 원 가고 삼성전자 만약에 40만 원 가면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싸다고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증권가 분석에서는 영업이 계속 급증을 하니까 이 정도 가격은 더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유땡땡 얘기한 거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주도주, 주도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도주하고 대장주는 이제 개별 종목에서 이제 대장 역할인데 요즘 이제 테마가 집 나가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가출해가지고 테마가 좀 잘 안 붙습니다. 테마가 잘 안 붙는데 여튼 많이들 들어오셔서 시청들 하시면 또 대장주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또 대박 터진 것들이 있는데 일단 코스피지수를 보면 뭐 지금 고점은 아니에요. 고점은 아닌데 이제 다음 주하고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월봉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이게 월봉은 아직 고점의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최대치 더 올라가면 뭐 10,000포인트까지도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9,100이니까 9,000포인트를 넘겼으니까 만약에 만을 가더라도 이제 정말로 부담이 커집니다. 이제 코스피지수는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아직도 이제 돈이 반도체에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으로는 자금들이 여전히 이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상반기가 여러분들 안 지났어요. 상반기가 6월이 지나고 또 한 7월 정도 지나봐야 그래야지 하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터울이 있어요. 어쨌든 코스피지수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큰 기대치가 나오긴 쉽지 않다. 설사 만약에 10,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이제는 상승 부담감이 너무 오버한 감이 있다. 오버슈팅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잡을 그 계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주도주죠. 그다음 이번에 뭐 삼성전기도 있고요.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한 4-5종목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많이 올라간 것들 뭐 LG이노텍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권 안에 그 종목들이 다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거의 소외받는단 말이에요. 거래소도 지금 거의 왕따예요, 왕따. 지수는 올라가도 왕따. 근데 이제 왕따는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왕왕따죠. 왕왕따. 예. 왜냐면 이제 그래도 코스피는 9천까지 지금 랠리를 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다시 오늘 1000포인트로 내려왔죠. 장중에는 996. 예. 그러니까 1000 이하는 매력적이에요. 예. 여러분들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하는 매력적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거 보면 거래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거래 대금도 쪼그라들고 있고 그다음 이제 주도주도 있죠. 예. 주도주는 있어요. 주도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알테오젠. 예. 그다음 에코프로 BM. 예. 그다음 에코프로. 시총 1, 2, 3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 코스닥의 이제 주도주가 힘을 써야 되는데 사실 거래소하고 비교하면 시총 규모도 원체 차이가 많이 나고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합하면 시가총액이 거의 4천조에 육박하는데 코스닥의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세 개 합쳐봐야 시가총액 꼴랑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50조. 50조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 천조 이제 몇 천조. 그것도 두 개를 합하면 거의 4천조. 3천조가 넘어서 4천조. 공룡이죠, 공룡. 그러니까 시장의 이 영향력이 지금 막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도 어쨌든 그 주도주의 힘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제가 유땡땡에서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빠지면은 30만 원대에서. 알테오젠이 실적이 여러분들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검증이 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이오에서도 검증이 돼 있다는 거는 기술 이전을 이미 시킨 것들. 기술 이전을 시킨 것들. 알테오젠 수십 건의 기술 이전 시켰어요. 이번에 사노피하고 또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죠? 사노피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예? 글로벌 기업이에요. 머크사, 사노피, 뭐 화이자, 뭐 일라일리 이런 빅파마들하고 기술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데요. SC 제형으로 바뀌어주는 SC 제형이 뭐냐면 정맥 주사를 피하 지방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주로 항암제 쪽에 정맥 투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피하로 바꾸면 되게 편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SC 제형으로 바꾸면 블록버스터 그 신약들이 대체로 특허가 한 20년 정도 돼요. 특허가 2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키드라타 같은 경우 특허 만료가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제형을 바꾸게 되면 특허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간 연장이 돼요. 그러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죠. 특허가 만료되면 타사에서 이제 경쟁사에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 시뮬러 제품을 만드는 거죠. 시뮬러. 여러분들 바이오 시뮬러가 그런 제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것들을 가지고 임상을 해서 근데 임상을 다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뮬러 같은 경우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복제약처럼 제네릭처럼 화학적 공식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단백질, 세포 배양, 유전자 재조합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성분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성분은 다른데 같은 효능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임상을 다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가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권이 앞으로 더 들어온다. 근데 이제 작년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올해도 기술 이전권을 많이 성사시킬 거예요. 지금 몇 천억의 매출을 2천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 매출이. 영업이익도 한 1,000억대 이상 나오고. 그러면 저번 주에 알테오젠 30만 원 내려올 때 제가 사라, 질러라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유땡땡에서. 유땡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35만 원 이하 있었죠. 그죠? 또 얘기했어요. 또 사라. 왜냐면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50만 원 이상 갈 거예요. 다시. 왜? 지금 이제 코스닥이 뭐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였어요. 근데 알테오젠이 시총 1위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스닥에서
주도주는 변하지 않아요. 주도주는 변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변할 리가 없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긴 해요.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시가총액 5위권 안에 들어왔고, 그죠? 시가총액 5위권. 그다음 이제 원익 IPS 소부장에서 이런 것들이 시총 상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어쨌든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주도주는 맞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를 만약에 다시 1200포인트 이상, 그다음 이제 하반기에 분명히 한 15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걸 끌고 가려면 뭘 올려야 돼요?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결국은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 외에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올라가겠지만은 이런 것들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는 제가 강력하게 사라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유땡땡에서. 지금 뭐 한 15% 20% 정도 올라왔죠. 예.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되고요. 조정 나올 때 또 사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결국은 이제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 지수가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달에는 이제 거래량을 봐서는 크게는 못 가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서 보면 저번 주에 이제 910포인트대인가요? 예. 여기서 지지를 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950을 다시 내려가더라도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달의 파동은 1200까지는 못 올라가요. 근데 1100 수준 정도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1100포인트. 그다음 이제 7월 달까지 본다면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7월 달까지 보면 7, 8월 달 분기점은 아마 코스닥의 변곡점이 아마 7월, 8월 달 전후로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00까지는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1200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도 3000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피는 5000이 아니라 지금 9000을 갖고, 코스닥은 올해 930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0포인트예요. 그러면 저점에서 올해 10% 올라왔어요. 10%. 근데 거래소는 작년에 여러분들 4200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물론 작년 최저점은 2400인데 올해 1월 달에 4200포인트였어요. 지금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네, 그죠? 9000이니까 2배가 넘 110% 상승이에요, 지금 110%. 110% 거래소는 상승이고 코스닥은 여러분들 10% 상승이에요. 10% 상승.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예. 그 이유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돈이 삼전, 하이닉스, SK스퀘어, 그다음 ETF 상품. 예. 돈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도체로만 몰린 거죠. 그러니까 왕따 시킨 거죠. 완전히 왕따 시켰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코스닥에서 또 좋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뭐 돈의 이동이 아직까지는 코스닥으로 오진 않지만 제가 얘기하는 대로 주도주, 대장급들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은 좀 힘들지만 7월 달, 8월 달까지는 좀 힘이 들더라도 견디고 가시면은 하반기에는 1200을 뚫고 여름이 지나면은 하반기에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들 잃지 마시고, 그래서 유땡생에서 그 얘기했어요. 요즘 이제 워낙 코스닥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유땡땡에서는 채팅이 가능해요.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이 가능하니까 물어봐요. 요즘 뭐 다 물려가지고 뭐 30%.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5월달 이후에 1200에서 1200 이상에서 91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몇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290포인트가 빠졌죠. 그죠? 290포인트. 코스닥은 290포인트 빠지고 거래소는 지금 9000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보통 한 30% 이상은 다 내려갔어요. 다에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인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내려가진 않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0%, 15%? 근데 개별 종목들은 다 30% 이상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죄다 개별주 많이 하시는 분들 죄다 물려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견뎌라. 걱정하지 마시고 견뎌라.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여름
까지만 좀 견디면 하반기에 최소한 회복 시도는 나올 거다. 지금 개별주고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견디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스닥이 다시 1200을 못 뚫고 1500을 만약에 못 가면 그러면 지금 상황이 나쁘더라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침체가 되면 몇 년 동안 종목이 안 움직여요. 몇 년 동안.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럼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코스닥 주도주들이 박스에 갇혔어요. 박스에 갇혔어. 예, 박스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박스를 탈피를 하려면 결국은 자금이 들어와야 돼. 예? 근데 거래량이 지금 늘지는 않죠. 지금 보면 그죠? 거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딱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장까지는 조금 힘들 거야 아마. 근데 바닥은 쳤어요. 예? 900선에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견디면은 한두 달만 견뎌주면 예? 시세가 다시 회복 시도가 나올 거예요. 예? 고기가 이제 고비고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 좀 견디시고 제가 얘기하는 예, 대장주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제 뭐 개별 중성주들은 대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대형주는 주도주에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장주 거래법이 진짜 중요해요. 그냥 대장만 상대하면 그래도 좀 나쁘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크게 안 나요. 만약에 물리더라도 회복해요. 물려도 회복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떤 대장주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가 콕 찍어서 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땡땡 들어오시면 예? 대박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까먹었어. HPSP를 이걸 얘기를 안 했어. 이거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이거 신대가 나와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땡땡에서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비중 실으라고 얘기하고 팔고 나서 다시 잡아라. 근데 신대가에서도 얘기했어요. 그죠? 신대가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저번 주에 이거를 HPSP를 그 미세 공정의 최대 수혜주다. 그러니까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얘네들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중을 실어야 된다. 근데 상한가 터졌잖아. 예? 그래서 이번에 더블 났어요. 더블. 근데 그걸 유땡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4월 달부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유땡땡에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92,000원 갔는데 이번에 5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 제가 출연했을 때 HPSP를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상한가 터져버렸죠. 대박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유땡땡에서 딱 얘기를 해드려요. 얘기를 해드리니까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참 방법은 예,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20분 개장 전에 동시효과가 매일매일 하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에 이런 것들을 대장주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려요. 주도주와 대장주 예, 그런 것들 딱 찍어서 얘기해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자 이제 동창 방법 고지 보고 예, 다시 또 대장주 거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켜고 예, QR코드 딱 찍으면 거기 주소가 딱 나와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다시 대장주 거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고지드리지만 카카오톡, 텔레그램
저희 이데일리는 절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라, 뭐 카카오톡 들어와라, 1대1 상담해준다, 1대1로 뭐 종목들 준다, 뭐 대박주 있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전부 다 사기예요. 요즘 그렇게 사기해가지고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막 뭐 수익률 막 그거 막 가대 포장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 요구하는 거, 그거 100% 사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 이름을 또 뭐 도용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절대 운영을 안 해요. 예? 공식적인 것만 합니다. TV하고 또 유땡땡에서 매일매일 무료 방송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딱 그거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자, 월드컵이 개막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역전승을 했어요. 체코 2대1로. 저도 봤는데 쫄깃했습니다. 내일은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멕시코 굉장히 강팀이죠. 이번에도 응원을 해야죠.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근데 월드컵 이슈는 사실 큰 주식에 영향을 미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이것도 있어요. 이제 닭고기 수혜주.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 보면서 맥주, 치맥 많이 하거든요. 소비가 이제 늘죠. 그래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한번 튀었어요. 마니커 FNG. 사실 점유율은 하림이 제일 높죠. 하림이 제일 높은데 마니커 FNG, 마니커 이런 것들이 한번 급등했는데 이제 반짝이 반짝. 그리고 이제 맥주 하면 이제 하이트 진로가 있죠. 근데 이제 테마가 안 붙어요. 옛날에는 잘 붙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이런 대형 스포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혜주, 닭고기, 맥주, 음료 이런 것들, 음료주들도 막 튀고. 근데 지금은 안 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기다리던 종전. 제가 일주일 전에, 2주 전에도 신대가에서 종전 될 거라 얘기했죠.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거지로, 근데 MOU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죠. MOU는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엄포를 놓잖아. 말 안 들으면 또 폭격하겠다. 트럼프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OU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종전은 합의를 했어. 이란이 그래도 어거지로. 근데 이제 핵에 대한 부분,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고 또 있죠. 그다음 이제 호르무즈,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봉쇄는 풀겠다고 하는데 한정적으로 60일 통행료 받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합의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급하니까 어쨌든 일단 종전해놓고 나중에 저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종전 합의가 들어왔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몇몇 테마주들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대통령 G7 오늘 이제 들어오셨어요. 유럽 순방 갔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AI 투자에 대한 부분. 거기다 이제 잠수함 60조. 근데 이제 반응을 안 하죠. 잠수함 우리나라 현대중공업도 있고 조선주들인데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반도체만 반응하고 그다음 한 사우디 원유 가스 얼마 주고 요거는 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송유관 관련주들 사실은 송유관 이번 주에 튀었죠. 하이스틸 그다음 KBI 동양철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소형제 배관주들 반짝 테마예요. 사실은 반짝 테마인데 어쨌든 이런 이제 주간적으로는 좀 이슈가 그래도 굵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책은 국민소녀펀드 이제 추진이 이미 진행했고 이제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사실 바이오 바라 얘기를 했어요. 바이오. 저번 주부터 얘기했어요. 사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번 주에 사실 급등이 튀었어요. 오늘은 빠졌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돈들이 반도체만 지금 가는 거야. 반도체만. ETF까지 사실 들어와가지고 돈이 다 전부 단일 종목 ETF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게 분산이 돼야 돼요. 이런 쪽으로 자꾸 분산이 돼야 돼요. 자, 정책은 그대로예요. 이슈는 체크를 해드렸고, 자 이제 핵심 주도주는 변함은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제가 했지만 주도주는 안 변해. 주도주가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변하는 거예요. 대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개별 중소형주라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형주는 조 단위 이상이 되는 것들이 중형주. 그다음 이제 몇천억 단위들이 이제 중소형주. 예,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테마가 타면 거기에 대장이 있습니다. 딱 대장.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주도주는 변함없습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합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증권사 리포트대로 일단 뭐 300만 원은 하이닉스 갈 것 같고 40만 원 갈 것 같고 근데 목표가들을 더 올렸더라고요. 뭐 50만 원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고 하이닉스는 뭐 400만. 예. 이게 과연 이제 올해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점 경계를 하자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부터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예? 강력 매도하자. 만약에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가더라도 예? 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코스닥의 이제 주도주도 변함이 없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에서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총 상위로 올라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조금 더 시세가 이제 그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도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 업황보다 더 좋은 업황 산업은 없어요.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봐도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필지수가 조금 고점이 좀 나왔는데 뭐 내년까지 본다면은 아직 상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조종 받고. 어쨌든 산업 자체에서 반도체보다 더 좋은 업황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사실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도주는 어쨌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시장 폭락에 이제 이번에 LG전자 젠슨항 오기 전에 LG CNS 두 종목이 상한가를 이게 대형주예요, 대형주. 예, 대형주가 상한가를 치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거예요. 사실은 LG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때 2020년도, 21년도인가요? 5년 전에 그때 이제 상한가를 한 번 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젠슨항 오기 전에 피지컬 AI에 대한 수익 기대감으로 상한가가 두 방 나왔어요. 두 방 나왔어요. 대형주 상한가 보기 힘들어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본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반토막 났어요, 지금. 43만 원에서 장중에 27만 원, 21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얘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뭐 다음 달에는 한 번 정도 강력하게 한번 또 파동을 내줄 수는 있어요. 너 지금 고점대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은 봐야 되고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가 제일 중요하다. 예, 핵심 주도주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비중을 실는 거는 사실은 주도주에다 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땡땡에서 저번 주 월요일 날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180만 원 내려왔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때 26만 원 내려왔나? 26만 원대 내려왔대. 그때 사실은 유땡땡에서 몰빵치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 10억 질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8,900 만약에 올라가면 거기서 팔아봐라. 뭐 오늘 사실 9,000을 또 돌파를 했지만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욕심내면 안 돼요. 예,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유땡땡에 들어오시면 저렇게 주도주도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주도주도 얘기해요. 10억 질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하이닉스 180만 원 낼 때 10억을 질르십시오 얘기했어.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찾아보세요. 진짜로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한 거. 진짜로 유땡땡이 그 영상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억 질르십시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8시 20분 개장 전에 해드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에 진행을 해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주도주나 대장을 분석을 하면서 여기 내려오면 이런 거는 질러야 됩니다. 삼성전자 10억 질러주십시오. 예,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10억이 없는데 무슨 10억이냐. 유치원생도 아니고 10억이 없으면은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된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예. 진짜로 10억이 있는 분들은 10억을 질러도 돼요. 그때 폭락할 때. 저번 주 5일날 폭락했잖아요. 지수 폭락했잖아요. 뭐 근데 지금은 이제 질르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질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종전 합의를 해서 어쨌든 뭐 트럼프가 어거지로 막 그냥 MOU 체결하고 지금 그랬는데 일단은 재건 테마주는 반짝했어요. 근데 이거는 재건은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폭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란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예? 주변 국가들. 왜냐하면 이제
군사 시설이 있으니까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많이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은 나중에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반짝이긴 한데 코스닥이 조금 다시 1200포인트를 만약에 회복을 해주고 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세게 붙어요. 근데 여기 실제로 이제 수혜주들은 제가 이제 과거의 대장은 전진건설이에요. 대장이. 예? 근데 이제 테마의 대장은 수산세버틱스다. 이것도 이제 한 달 전에 그 얘기하고 나서 상한가도 한번 넣었어요. 그 유땡땡에서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짝하고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 기계 말고도 사실은 이제 건설주들, 예, 건설주들 있죠. 건설주들도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이제 급등하다가 이제 다 밀어버리잖아요. 반짝이야 반짝. 재건 테마주들이. 사실은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은 실질 수혜주들은 사실 건설 회사들이나 그다음 이제 워낙 폭격을 많이 맞다 보니까 건설 중장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수혜를 받는데 이번에 송유관이 이란도 석유를 수출하잖아요. 송유관들이 많이 파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송유관 배관 이거 업체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이스틸이라든지 송배관주도 있는데 송배관에서 이제 KBI 그 동양철관이 있어요. 얘가 이제 테마성은 얘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테마가 좀 더 붙는다면 이 종목을 보시면 돼. KBI 동양철관. 자, 그다음 이제 유가가 하락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신대가에서 유가가 뭐 그때 $100 넘어갔거든요. WTI 기준으로. 그래서 $120, $130 안 간다. 근데 그 당시에 $150 얘기했어. 그때 $100 넘어갈 때, 한 두 달 전만 해도 $150 간다. 근데 제가 그 정도 안 갈 거다. 많이 가면 $110 또 넘어가겠지만 그 정도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80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가 항공주.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뭐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죠? 대한항공. 그다음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다음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급등을 했는데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은 또 여행 관련해서도 요즘 수요가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지자체 활성화해서 여행을 막 지금 푸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상품권도 주고 혜택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여름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고 안정화되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점유율이 높은 그다음 제주항공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중기로 봐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테마는 1순위는 사실 재건 테마예요. 재건 테마인데 재건주에서 이제 현대에버다임, 그다음 뭐 대모 이런 게 건설 이제 중장비 업체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수산세버틱스도 있고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전진건설도 있고. 그래서 재건이 이제 본격화되려면 결국은 테마가 세야 되는데 테마가 지금 안 센 이유는 거래소 지수만 올리고 코스닥 지수를 지금 누르는 상황이니까 코스닥이 활성화가 되려면 최소한 코스닥도 막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막 상승 랠리를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마가 더 세져요. 근데 2, 3일 올라오면 폭락해버려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스권이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재건 테마 노려볼만 해요. 항공주도 좀 보셔도 되고요. 송유관 이 배관은 사실 이번 주에 좀 바짝했는데 아까 이제 테마성이 그다지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유땡땡에 들어오시면 이게 대장입니다. 이번 주에 빠지면 여기서 콕 찍어서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런 것들 얘기를 해드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땡땡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대장주 또 주도주에 대한 왜냐하면 주도주 대장주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폭락할 때 그걸 접근하기가 또 힘들어요. 또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급등할 때는 매수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폭락할 때 이런 것들 담아 가십시오. 아니면 폭락할 때 들어가십시오.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대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땡땡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어에 쳐보세요. 김선상 대표나 김선상 파트너 아니면 김선상만 검색어에 치셔도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거짓말이면은 저 여기서 활동 못해요. 다 얘기해드렸어요. 영상 찾아보세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니까
확인들 하시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창 방법. 스마트폰에 휴대폰을 켜고 요 QR코드를 딱 찍으세요. 그럼 거기 카메라에 영문자 주소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 손으로 딱 누르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지리 보고 또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아까 뭐 송유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짝 테마라서 결국은 이 안에서 제일 그 순환이 다 되는데 시세들이 많이 낮죠, 그죠? 좀 남은 게 이제 아까도 이 재건이나 2차 전지, 전력기기,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가장 못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 이제 아직 상반기 안 지났는데 하반기에는 뭐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하반기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무슨 뭐 좋은 거 있다, 뭐 들어와라,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는 지금 사실은 좀 집을 나간 상태예요. 근데 이제 메인 테마는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핵심 종목들인 사실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HPSP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세가 크게 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시세가 크게 났고, 원익도 많이 났고. 근데 제가 HPSP는 유땡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5만 원 깨면 또 들어가라. 한번 급등할 때 팔고 또 들어가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상한가 치면서 팍 더블이 또 터졌죠. 더블 터지면 뭐 차익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또 오시면은 또 좋은 종목들을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들도 하시고요. 자, 지금은 어쨌든 새로운 뭔가 테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테마에서 잘 노려보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저는 하반기에 유망하다. 뭐 상반기에는 지금 별 힘을 못 쓰지만, 자, 주도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인데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는 뭐 앞으로 업황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ESS 에너지 장치가 그래도 캐집을 돌파하는데 한몫을 했는데, 앞으로 피지컬 AI 로봇이죠. 거기에도 이제 탑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내년 되면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돈이 여전히 반도체에 쏠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사실은 전달부터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조금 올라오면 빠져버리죠, 그죠? 그렇지만 이번에 대규모 공급 계약서를 딴 거 보면 총대장이에요. 코스닥의 에코프로 형제가 주도주지만 거래소의 LG에너지솔루션하고 다 있죠. 코스닥의 이제 거래소에도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근데 2차 전지의 총왕은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사실 주가가 40만 원, 38만 원 뭐. 제가 38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사라고 했어요. 어디서? 육땡땡에서 얘기했어. 38만 원대에서 강하게 비중 실어라. 그러니까 한번 급등 나와서 20%. 거기서 팔고 이번 주에 또 내려오죠. 지금 39만 원대, 38만 원대 이럴 때 이제 잡으면 돼. 38만 원, 39만 원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60만 원 이상 충분히 간다고 봐요. 왜? 올해 시세가 박스에 갇혔거든요. 한 20% 올라가면 다시 다 빠져버려요. 박스, 장기 박스에 갇혔기 때문에. 최우선 저는 2차 전지선 LG에너지솔루션 반드시 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은 알테오젠. 제가 바이오보라 그랬죠. 알테오젠이 지금 힘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바닥을 이번에 탈출을 했어, 그래도. 그리고 올해 또 기술 수익을 많이 터뜨릴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 다음 코오롱 티슈즈는 내년에 미국의 FDA, 삼상,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제 뭐 확정을 진 건 아니지만 1,000명의 대상을 환자를 그래서 제가 작년에 TV 출연했을 때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지만 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4만 원대 이거 많이 갈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해드렸고 이게 지금 14만 원 고점인데 아마 한 번 더 넘어갈 거예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총 5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들 바이오 핵심 주도주 보셔야 돼요. 하반기에. 근데 아직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바이오.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어요. 6월이 지나고 뭐 7월 한 초중반까지 지나봐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 내에서 하반기 때 바이오에서 핵심 종목들이 또 시세를 잘 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유땡땡에서 얘기를 해드려요. 알테오젠도 이미 일주일 전에 30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얘기했어. 삼성전자 얘기했잖아 아까. 저번 주 월요일 날 폭락했을 때 26만 원대. SK하이닉스 180만 원대. 10억 질르십시오. 예, 10억 질르십시오. 그거를 유땡땡에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들어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종목이 이제 주도주, 핵심 주도주, 알테오젠, ABL 바이오, 코오롱 TCG, HLB까지 이번 주에 좀 급등했죠? HLB. 왜? 이번에 FDA 반려됐다가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만 얘도 지금 FDA 또 지금 또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어요. 주가는 박스권이지만.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핵심 주도주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코오롱 TCG, HLB. 뭐 그의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더 있어요 사실은. 펩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고 예, 충분히 지금 이슈도 있고 또 기술 이전권도 검증이 돼 있고 기술 이전권 더 터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살아나야 그래야 코스닥이 1200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신고가를 쳐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이런 핵심 주도주들을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검색어에 예, 유땡땡 검색어에 김선상 치시거나 김선상 파트너 시간은 매일 아침 개장 전 한 3, 40분 얘기해드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때 9시에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저녁 11시, 12시까지도 얘기해요.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11시 반까지도 했어요. 저녁에. 진짜. 한 2시간 반 동안. 핵심적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거를 어디서 시청을 하시냐? 유땡땡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김선상 치시거나, 김선상 파트너 치시거나, 쳐보시면 영상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유땡땡 영상이 제가 한 600개 이상은 남아있을 겁니다. 600개 이상. 그리고 들어오시면 뭐 사실 이제 금감원제에 종목 상담 못 해드리지만 소통은 돼요. 아 요즘 이제 힘들다. 시장이 왜 이러냐. 아 요즘 매매하기 힘듭니다. 어떤 것들이 뭐 주도주가 된 거 그런 것들 질문 올리시면 돼요. 예,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뭐 종목 진단 해달라고 하면 그건 해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요즘 많이 들어와서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예, 들어오십시오. 어쨌든 예. 자 그다음 이제 코스닥 핵심 종목 예. 시젠, 알지노믹스, G2G 바이오, 예, 프로티나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인데 알지노믹스 이번 주에 한번 급등 났어요. 시젠도 실적이 좋아요. 자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사실 이제 그 차트는 이거 작년에 제가 TV 방송에서 추천했던 거예요. 두산 테스나 파운드리 수혜주로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 많이 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폭락하면 다시 한번 파동이 남았어요. 이거 차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는데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대한민국 일단 열심히 응원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힘들지만 좀 참고 가시면 역전의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응원하시고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